나사가 목성의 얼음위성 유로파에서 놀라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목성을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성은 총 80개로 모든 위성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인 신비로운 얼음세계의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넓은 균열과 변색된 줄무늬가 특징이며 이들이 결합해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더욱 깊게 들여다보면 유로파의 신비한 죽음깨와 같은 이상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깨 같은 특징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로파의 얼음 표면 곳곳에서 발견되는 균열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총 6대의 우주선이 유로파를 가까이서 살펴보며 그 놀라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나사의 갈릴레오 우주선이 몇 년 동안 수집한 관찰 결과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은 1995년에 목성에 도착하여 거의 8년 동안 성공적으로 공전하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목성의 주요 위성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유로파의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진들이 그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로파에 대해 수집한 사진과 데이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정보는 우주과학자들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웠기에 유로파에 대한 근접 비행을 총 12번이나 하도록 임무가 연장되었습니다. 유로파의 균열되고 변색된 표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매끄러운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파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지면에서 단지 몇백 미터 높이일 뿐이며 큰 분화구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매끄러움은 유로파의 표면이 상당히 젊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수천만 년 정도의 나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위성들이 수십억 년이라는 나이에 비하면 매우 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로파의 얼음은 다른 세계들보다 빠르게 재표면화되고 평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로파의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이 사진을 보십시오. 몇 개의 이상한 점들이나 죽음깨 같은 특징들이 얼음 표면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점들은 대략 10km 정도이며 많은 점들은 매끄러운 돔 형태도 있으며 붉은색을 띠는 거친 표면의 구덩이 형태도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깨를 뜻하는 라틴어인 렌티쿨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점들의 유사한 크기와 형태는 유로파의 외부 껍질인 차가운 얼음을 통해서 따뜻한 액체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화산 폭발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이러한 과정은 용암등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매끄럽고 어두운 점들은 따뜻한 얼음이 표면을 통해 분출될 때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친 형태의 렌티클리는 아마도 표면 아래 얼음에 박혀있던 작은 조각들이 분출하면서 발견되는 파편들로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는 얼음바다 속의 빙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돔 같은 구조물의 꼭대기는 주변 표면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는 표면이 밀려 올라와 형성되었지만 이 지역의 어둡게 보이는 점들처럼 무너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신비한 특징들이 유로파의 얼음 속에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호수에 대한 단서라고 추측합니다. 이 깨진 외부 물질은 대부분 물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얼어있고 약 25km 두께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액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호수들은 유로파가 숨기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음 물질 아래에서 과학자들이 염분이 있는 바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성을 둘러싼 어두운 직선의 균열과 능선으로 이는 라틴어로 라이네이라고 불립니다. 이 균열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아직 미스터리합니다만 아마도 이는 유로파의 얼음 물질 내의 약한 부분으로 목성의 엄청난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릴레이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유로파는 목성의 강력한 힘에 의해 끌려오고 풀려나는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유로파가 거대한 행성을 공전할 때 밀어내고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균열과 능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유로파 내부에 충분한 열을 생성하여 그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로 된 바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균열들은 깊고 큰 공백이 아니라 어둠의 물질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중 일부가 아래의 바다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유로파의 비밀스러운 바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갈릴레오 우주선이 여러 차례 날아다니며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갈릴레오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유로파 주변 공간에서 방해를 받는 것을 감지했는데, 이는 유로파 내부에 특별한 종류의 자기장이 생성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자기장의 원인이 염분이 있는 바다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유로파의 비밀스러운 바다의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허블 우주 만원경을 사용한 천문학자들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로파 표면에서 분출하는 수증기일 수 있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물의 불출물이라면 이는 유로파로의 단단한 얼음을 뚫지 않고도 얼음 아래 바다의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유로파 표면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한 주근깨 같은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얼음 물질 아래에 큰 물주머니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와 함께 그 물주머니들은 아마도 모든 지구의 물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물을 포함하는 숨겨진 바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유로파의 지하바다가 지구 밖에서 외계 생명을 찾기 위한 최고의 장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성과 다른 갈릴레오 위성들이 유로파에 힘을 가함으로써 바다의 바닥 부분이 가열될 수 있으며, 이는 지구 바다의 해저 화산과 비슷한 해수열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수열 활동을 통해 생명체의 화학 반응을 위한 성분들이 생겨난다면 어쩌면 정말 유로파의 지하바다는 생명체 발견이 가능한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증거들로 인해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가장 탐험하고 싶은 장소 중 하나이며, 앞으로 우리는 2개의 탐사 미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으로, 이 우주선은 수십 번의 비행을 통해 이 얼음 위성 유로파가 생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우주선은 위성의 표면 위로 2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로 근접 비행할 것이며, 각각의 비행 때마다 다른 위치에서 촬영하여 훨씬 다양한 사진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선의 발사 예정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이 미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결과를 보기 시작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로파 클리퍼는 2030년 4월에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ISA의 주스 우주선, 즉 목성의 얼음 위성 탐사기입니다. 주스는 목성과 주변의 3개의 큰 위성들 가니메데스, 칼리스토, 유로파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ISA는 가니메데스 주변에 주스를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스 우주선은 미션이 끝날 때 지구의 달 외에 다른 위성의 궤도에 진입하는 첫 번째 우주선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선은 2023년 4월에 발사되어 2031년 7월에 목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두 미션 모두 이 미스터리한 유로파의 새로운 모습을 분석해주고 유로파 얼음 아래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바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은 우주 탐사의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미스터 제임스 미제였습니다.